(1926년 3월 29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파세익에서 섬유 파업 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기존에 피켓이 없던 공장으로 행진했고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8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내일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구한 변호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파업 지도부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밝히며 평화적 시위만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파업 조직자 와이즈보드는 경찰 폭력에 맞서 방어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총기와 흉기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향후에 KKK, 콜럼버스 기사단 등 여러 단체들도 파업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이 멕시코 정부와의 협상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기업들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법의 핵심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규정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바하캘리포니아 지역 토지를 대규모로 획득했다는 소문이 미국 상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한 미국 상원 의원은 이것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문제라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는 지금의 외국인 토지 제한 기조와 상반된다며 부정했습니다. 할리스코에서는 무장 반란 준비 정황과 해외에서 무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대소련 무역 확대 노력이 은행들의 고금리 요구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약 11% 수준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소련은 이를 과도하다 보고 9%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련이 다른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자본이 개입해 금리를 낮추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 주변에서 국민군이 임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압박이 가해질 경우 북쪽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후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모두 차단되었고 도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한편 공격군을 이끄는 장쩌린 측은 베이징 점령 이후 권력 분배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쩌창과 리징린이 통치권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첸진에서는 군벌의 주도하에 상인 대상 강제 징발이 있었으며 지역적 치안과 행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타크나 아리카 국민투표 중단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단지 협상 기간 동안 투표를 잠정 중단하자는 제안을 했을 뿐이며 강제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페루는 동의했지만 칠레는 아직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나 주민투표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리 제2선거구에서 공산주의 후보가 당선되며 파시스트 계열 시위가 발생했고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시위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곤봉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시위대는 경찰 폭력에 의한 사망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익 세력은 이를 경찰의 살인으로 규정하며 의회 논의를 요구했고 사망자는 정치적 상징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가 독점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유통망을 구축한 상태이며 독점 체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외국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 통제를 통해 이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업 이익 1, 세금 5의 가격 구조가 석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반박하였습니다. 소련의 총 생산량은 프랑스의 수요 120만 톤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66만 톤 수준이며 국가 독점 시 자체 인프라의 부재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29일 방송을 마칩니다.